실제 연구를 해보면 베타세포를 회복을 시켜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끓여다가 차처럼 물처럼 이렇게 좀 꾸준하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독 한국인에게 1.5형 당뇨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1.5형 당뇨라고 하면 1형과 2형의 사이에 있는 당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형 당뇨라고 하면 인슐린은 나오는데 잘 못 쓰이는 당뇨를 말을 하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당뇨. 그리고 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태의 당뇨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임상을 해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이 사이에 낀 1.5형 당뇨라고 해서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너무 안 나오는 것도 아닌 애매하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1 이상이면 2형 당뇨, 0.6 미만이면 1형 당뇨라고 하는데 0.6에서 1 사이에 있는 당뇨가 바로 1.5형 당뇨이고요. 한 10년 전 통계를 보면 15%에서 20% 정도의 환자가 1.5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한의원에서 제가 진료하면서 체감하기로는 한 30-40%가 1.5형 당뇨에 해당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중요한 거는, 안타까운 건 본인은 몰라요. 인슐린 분비가 이렇게 적어져 있고 췌장이 지쳐 있는 걸 모르고,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1.5형으로 분류가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C펩타이드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C펩타이드가 변화되어 가는지도 꾸준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한국형 당뇨 환자의 특징이 췌장 크기가 서양인에 비해서 작고, 그리고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약하고 작고 하다 보니 갈수록 췌장이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5형 당뇨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췌장에 좀 무리를 주는 약물도 있어요. 셀포닐 계열의 약물인데 췌장을 막 자극해서 인슐린이 더 나오게 하는 약물이거든요. 근데 이걸 오랫동안 먹다 보면 췌장이 너무 과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빠르게. 그리고 또 임상적으로 보면 인슐린을 맞는 분들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적어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는 거에서 0.2 미만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0.2 미만으로 나온다는 거는 측정이 안 된다, 너무 적어서 나는 측정을 못하겠다, 이 기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0.2 미만으로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인슐린을 오랫동안 좀 맞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인슐린을 어차피 밖에서 외부에서 투여를 하니까 췌장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덜 만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약물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수명이 굉장히 늘죠. 예전보다 수명이 늘고 있고, 당뇨도 또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당뇨를 오랫동안 앓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오랫동안 앓다 보니까 췌장이 또 오랫동안 또 과도하게 무리하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 3가지 이유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5형 당뇨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췌장 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췌장을 되살리고 싶으면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식사를 하면 간식은 최대한 끊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 간식 끊고, 또 그 다음 식사를 하고 간식을 끊고, 간식을 가급적 안 먹는 거예요. 왜냐면 췌장이 인슐린뿐만 아니라 소화 효소도 만들거든요. 내가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밥 먹고 간식도 먹고 간식 먹고 또 밥 먹고 이러면 췌장이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식은 가급적 안 먹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췌장이 잘 쉬려면 휴식과 수면이 굉장히 뒷받침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많이 자는 것, 췌장 건강에도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해야 해요.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에 비해서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이게 건강상에도 이득이 있거든요. 실제 스위스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었는데, 췌장세포 기능이 20%만 남은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한 그룹은 생체 리듬이 불규칙하게 그렇게 생활하도록 했더니, 생체 리듬이 일정했었던 쥐 그룹이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가 정상화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안정시키려면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생활 수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너무 줄이시는 분들이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진 경우들을 봅니다. 실제 임상에서. 저는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탄수화물 거의 안 먹어요, 뭐 몇 그램 먹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 나는 탄수화물 덜 먹으니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겠지 생각하는데, 췌장은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자기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슐린을 괜히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부위를 줄여버립니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는 드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흉추 자극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췌장은 몸속 깊은 곳에 있는데 위치로 보면 흉추 7, 8번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을 해주면 췌장 기능이 회복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흉추, 어깨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평소에 좀 펴는 습관 가져주시고, 그리고 흉추 7, 8번 부위를 마사지 볼이나 폼롤러로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이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췌장도 기능을 회복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일찍 자고 7, 8시간 자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기차를 추천을 합니다. 환기는 실제 연구를 해보면 베타세포를 회복을 시켜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끓여다가 차처럼 물처럼 이렇게 좀 꾸준하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당화혈색소만으로 당뇨 극복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당화혈색소만 보통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펩타이드 검사, 인슐린 분비량 검사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인슐린 분비량을 같이 검사를 해봐야 내 몸 상태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화혈색소가 5%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를 했더니 5점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인슐린 분비량은 1에서 3.5 정도가 정상 범위거든요. 그럼 정상 범위보다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의 경우에는 내가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3.5를 넘어서까지 많이 만들어서 겨우 5%대의 당화혈색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당화혈색소만 검사를 했다면 지금 뭐 정상 범위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듣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함으로써 아직은 당화혈색소는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있고 췌장이 이미 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췌장이 지치면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서 당화혈색소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더 종합적으로 드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가 왔는데 이분은 당화혈색소가 12%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혈당은 높은데 인슐린 분비량이 1.0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상 범위는 건 맞는데 12%대의 당화혈색소를 조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화혈색소도 높지만 췌장이 이미 지쳐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혈당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빨리 한약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만 검사해가지고는 내 몸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인슐린 분비량을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하면 인슐린의 효율이라고 하는 인슐린 저항성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 나왔던 5%대 환자분 경우에는 5점대 인슐린 분비를 가지고 겨우 5%를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안 좋은 거죠.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뿐만 아니라 당화혈색소 검사하실 때 반드시 인슐린 분비량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같이 검사를 하시면 되겠고, 모두 다 혈액 검사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 어차피 할 거 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